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25일 책 프로슈머의 파워, 어제에 이어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매하는가? 오늘날 상점들은 과학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인류학자가 다른 문화를 연구하듯 소매점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파코 언더힐은 연구를 위해 소비자를 관찰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하고 인터뷰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연구 결과 바로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판매율을 높이는 간단한 전략을 소개하는 이 책은 소매업자들이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를 장시간 녹화한 비디오는 사람들이 상점 안에 들어서면 대부분 오른쪽을 먼저 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 있는 선물 상품을 오른쪽에 진열하고 음식 상품을 왼쪽에 진열합니다. 이는 음식을 먹기 전 선물 상품을 많이 사도록 하려는 전략입니다. 고객의 감정을 속여라. 아래에 소개하는 상점들이 구사하는 10가지 전략은 언더힐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중 몇몇은 미국 ABC 방송국 프로그램 1212에서 바바라 월터스가 언급한 것과 ABC 주간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마케팅 교수로 활동하던 그 시절의 경험도 수록을 했어요. 사업에서 성공적인 수많은 소매업체가 수익 증대를 위해 이런 전략을 채택합니다. 반면 수많은 소비자들 중에 자신이 전략에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하죠. 언더힐은 자신의 저서에서 실용적인 상점과 순수한 소비자의 경쟁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상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해주는 존재로 한번 마음을 열면 충동적으로 구매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생산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소비자의 70%는 충동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소비자가 더욱더 충동적으로 구매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할인점의 프로들입니다. 미국의 경쟁지 포브스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슈퍼마켓보다 할인점에서 $50를 더 소비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은 할인점에서 쇼핑을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은 돈을 더 소비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점은 프로이고 소비자는 아마추어입니다. 이제 상점들이 구사하는 10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전략 1. 상점에 더 오래 머물도록 만든다. 언더힐은 자신의 저서에서 상점에 오래 머무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상점들은 소비자가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느리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힘으로써 발걸음이 느려지게 합니다. 소비자는 보통 1분에 눈을 30번 깜빡이는데 어느 전략가는 이것을 14번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눈을 덜 깜빡일수록 더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물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점에서 왜 복도 쪽 동선을 구불구불하게 만든지 아세요? 이것은 걸음을 늦춰 더 많이 구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략 2. 충동 구매 상품을 늘린다.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구매하는 상품의 3분의 2가 충동 구매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소비자가 순간적 충동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계산대 옆에 사탕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상점 곳곳에 충동적으로 구매할 만한 상품을 진열해 두죠. 마트의 식품 코너에 가면 신선한 딸기 옆에 케이크와 크림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략 3. 아이들을 공략하면 부모가 사준다. 언더힐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강아지 사료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면 부모는 그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죠. 따라서 물건을 아이들이 꺼내기 쉬운 곳에 진열하면 판매율이 증가합니다. 전략 4. 인격적인 요소를 활용한다. 언더힐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시물은 고객이 앉아있는 눈높이에 맞춰 계산대 위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계산원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게시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게시물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판매량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략 5. 상품을 섞는다. 마트에 스프 판매대에 가보면 10종류, 100종류 이상의 스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맛과 향이 다른 여러 가지 스프를 찾아보기 쉽도록 알파벳 순서대로 진열을 합니다. 반면에 일반 상점에서는 스프를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그냥 섞어서 진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아하는 스프를 찾고자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 종류의 스프를 훑어보면 소비자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스프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래 사려고 했던 스프 대신 다른 것을 사거나 하나 더 사는 일이 생깁니다. 전략 6. 판매대 계산기 소리를 최대한 줄여라. 예전에 판매대 계산기 앞에서 계산을 할 때면 특유의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 계산기가 소비에 대한 죄책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비자가 상점에 구매를 많이 할수록 소비자의 신용카드 빚은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전략 7. 메시지로 대화하라. 언더힐은 상점의 하나의 내부 공간으로 여기지 않고 3점 박스적인 TV 광고판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상점은 소비자가 대화하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간에 적절한 광고 문구나 강렬한 메시지를 배치하면 상점 매출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언더힐은 상점 내에 붙여둔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아 더 구매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TV 광고에서도 슬로건을 적절히 배치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전략 8.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동할 때 사도록 배치하라. 목표가 있는 구매자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국 체인 월그린이 약을 뒤편에 배치하는 것이에요. 처방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은 처방전을 받을 때까지 다른 제품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이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일단 처방전을 받으면 고객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다른 것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상점은 고객이 나가는 순간에 보도록 제품을 배치합니다. 상점에 들어선 손님이 나갈 때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전략 9. 공짜를 제공하면 그 대가가 돌아온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상품의 샘플을 받아온 구매자의 90%가 재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샘플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공짜를 제공받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점에는 샘플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몰라요. 다만 샘플을 제공하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한편 소비자들 입장에서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샘플을 조심해야 하죠. 전략 10. 젊음과 아이들을 공략하라. 어린 가지가 구부러지면 굽은 가지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소비는 그들의 성향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담배 회사는 젊음을 유지해 줄 듯한 느낌의 광고를 전달하는 광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죠. 시리얼을 어디에 진열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진열합니다. 쿠키나 과자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 냉동식품 코너에 들어서면 복도 양쪽으로 커다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베이커리 코너에서 아이들에게 공짜로 쿠키를 나눠주는 것도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소비자의 패턴을 깨트려라.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상점에서 전략을 세워 더 소비하게 만들 때마다 마치 내가 파블로프의 강아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배를 울릴 때 다음 먹이에 준비하는 실험으로 강아지가 벨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점들은 물건을 멋지게 진열하고 공짜 샘플을 제공해 우리가 상품을 보면서 침을 흘리게 만들죠. 상점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고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수록 그들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된 끊이지 않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을 끊으려면 소비자가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해요. 단순히 생산자의 배를 불려주는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가 되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해요.
마트에서 매달 구매하고 소비하는 대신 당신의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상점이 아니라 당신의 상점, 즉 모어스토어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이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트로 달려가기보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원치 않는 상품은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부정적인 소비 습관을 깨뜨리고 긍정적인 소비 습관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가 상점이 전략을 세우듯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면 삶과 직장, 돈 버는 방법을 바꿔줄 프로슈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프로슈머 혁명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상점을 소유하거나 상점과 친구 이상으로 친밀해질 수 있어요. 상점을 소유하거나 친구로 삼는 것이 바로 프로슈머의 길입니다. 할인 상품은 빚을 만든다. 내가 오늘 오후에 4시에 죽는다면 지금 내게는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페니 영먼. 레시 돌아와. 1995년, 1960년대 매주 일요일 밤이면 수많은 미국이 TV 켜놓고 CBS 채널에 눈을 고정한 채 드라마 레시를 신청합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 티미는 방송에서 종종 이 대사를 외치죠. 레시 돌아와. 아주 오랫동안 방영된 이 드라마의 아역 배우는 10대가 되기 전에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어린 시절에 많은 돈을 번 그 배우가 편한 길만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후로 40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돈을 거의 놀고 먹느라 탕진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 6,000달러를 썼고 이후 10년 내내 수만 달러를 썼어요. 1970년대 드라마 더 코스트십 오브 에디슨 파더에 출연한 브랜딘 크루즈는 여러 인터뷰에서 헐리우드에 진출한 뒤 자신에게 얼마나 나쁜 습관이 생겼는지를 털어놓았어요. 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난감을 할인 가격에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 장난감을 싸게 구매함으로써 돈을 아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할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도 소비만 하면 돈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권 당첨과 실패로 가는 길. 복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아마 당신은 이 말을 숱하게 들어봤을 것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폴 스코쿠니도 매주 복권을 구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된 쿠니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어요. 나이 26세 플로리다 복권에 당첨되면서 2천만 달러의 돈을 손에 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 쿠니는 파산법정에 빚 5만 달러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값비싼 각종 차, 오토바이를 구입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했고 엄청나게 낭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할인 상품을 사더라도 물건을 구매하면 자산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할인 상품을 구매할 경우 돈은 아낄 것 같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억만장자 아역 배우든 복권 당첨자든 아니면 그 어떤 혜택을 받았든 소비만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할인 상품을 구매하면서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끼는 돈은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가소비에는 예외가 없다. 돈을 많이 번 아역 배우가 복권 담당자는 예외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미국인들은 가난을 자초하고 있어요. 다음 현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7년만 해도 2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평균 가정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매년 1만 2천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신용카드 대금은 해마다 1,000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한 나라 중 미국인이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한다. 1987년에 비해 2007년 미국인은 매주 8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빚이 자산의 대략 25%로 역사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라지면 노인들은 당장 내일부터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히려 점점 빚의 굴레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범퍼 스티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할수록 나는 더 뒤처진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점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부를 창출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유턴을 하라.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생각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할인 상품을 구매해 돈을 조금 아껴와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제라도 프로슈머가 되는 방법을 배운다면 파산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에요. 할인 상품에 집착하는 것은 빚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유턴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당신은 단순히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프로슈머의 길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러면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인 상품?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스콧 리머.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낚시를 좋아하는 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겨울이면 호수가 얼어버리는 바람에 몹시 우울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 얼음을 뚫고 겨울 낚시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장 내일 아침에 낚시하러 가야겠어. 다음날 아침 얼음을 깨고 낚싯대를 들이운 척은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기만 기다렸어요. 그가 꼼짝도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물고기는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침묵을 깨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는 물고기가 없어. 척은 그 말에도 동의하지 않고 계속 낚시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다시 큰 소리로 들려왔어요. 여기 물고기가 없다니까요? 몇 시간이 지나도 척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어지간해서 풀이 꺾일 그가 아니었어요. 그는 낚싯대만 바라보며 물고기가 잡히기를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에서 물고기 잡을 수 없다니까요. 여기까지 이르자 척은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로 머리를 감싸며 온순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인가요?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난 스케이트장 관리자요. 행복을 위해 방향을 바꿔라. 척은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 열정적으로 얼음을 깨고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그러나 스케이트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한 열정은 뛰어났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사회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이 싸게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할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할인 상품을 구매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인 상품인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인가? 아마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 쇼핑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할인 상품을 찾는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실수예요. 시간은 우리의 가장 값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쓰죠.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시간과 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방향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2 아이를 낳은 당신은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당신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친구도 아주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살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요.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일은 당신이 세계적으로 부자로 자산이 수억에 이른다는 점이에요. 더 희망적인 것은 어느 과학자가 당신의 죽음에서 구해줄 신비한 약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면 당신은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과학자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약을 팔겠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 요트, 일, 주식, 은행 계좌 등 모든 것을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당신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인가? 과학자는 당신에게 1분의 선택의 시간을 주었어요.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당신은 돈과 시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면 당신이 남는 것은 위트, 지식, 가족 그리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날들이에요. 당신이라면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계약서에 사인하겠는가? 아니면 그냥 죽겠는가? 결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 4, 3, 2, 1. 돈인가 시간인가?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라면 아주 빠른 속도로 계약서에 사인해요. 시간의 가치를 돈 따위에 비교한다는 것은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아예 비교 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죠. 돈은 더 노력하면 구할 수 있으나 시간은 더 노력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주 공평하게 하루를 1440분을 받습니다. 더 받는 사람도 덜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 시간을 흥청망청 쓸지 아니면 현명하게 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쇼핑할 때 부자들은 무엇을 추구할까? 할인 상품, 편의성?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한때 마이클 조던은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 치장하는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당시 그와 그의 아내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할인 상품을 구매하거나 할인점에서 쇼핑하며 돈을 아끼는 것? 쇼핑을 대신 해줄 사람을 고용하는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조던은 할인 상품을 구매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편리함을 추구할 것 같은가요? 당연히 편리함을 추구했죠. 물론 돈이야 엄청 많아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산층도 세척기와 건조기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서비스 산업이 해마다 배로 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가령 옷을 직접 다림질하기보다 건조대에 넣는 것을 선호합니다. 매주 잔디를 깎기보다 잔디관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할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30분 이상 운전해서 할인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위해 2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죠. 불친절한 직원을 만나도 참아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짜증나는 교통체증도 인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제 등을 값싸게 구매해 겨우 푼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시간을 사라. 내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돈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쓰더라도 시간을 아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돈을 쓰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내 이웃집 남자는 2,000달러를 아끼려고 페인팅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페인팅을 했습니다. 헌데 그가 그 일을 하느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썼어요. 이 무슨 미친 짓이란 말입니까? 그가 페인팅하는 동안 나와 나의 아내는 두 아이와 며칠 동안 디즈니랜드를 다녀왔어요. 가족과 함께한 그 즐거운 추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웃집 남자는 돈을 아끼려고 시간을 쓰느라 어찌나 피곤했는지 저녁에 두 아들과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일을 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한창 자라날 때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또한 죽음에 앞둔 사람들은 결코 집을 단장하기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리바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생산적이고 행복한 5년의 시간을 사는 방법. 내가 지금부터 5년 이상의 즐거운 시간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떠세요? 구미가 당기시나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미 2년 이상 시간을 샀다면 믿으시겠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적은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두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시간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사실 한두 시간은 그리 많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두 시간을 주말에 10시간을 더하면 1년이면 총 500시간의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16시간 동안 깨어 있다면 500시간은 31일에 해당하며 매년 시간은 더 늘어나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쓰면 매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12년마다 1년을 벌 수 있어요. 만약 20살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쓴다면 80살 전까지 60개월을 더 살 수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시간을 사는 셈입니다. 당신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쓴다면 생산적이고 행복한 5년 이상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요? 당신에게 시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갈 거예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갈 건가요? 파트타임 비즈니스를 시작하겠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볼 생각이신가요? 내가 왜 할인 상품을 사면서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내가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돈을 버는 방법까지 제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공정하고 당신이 구매한 제품을 집까지 배달해 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당신은 교통체증을 겪을 필요도 없고 계산대 앞에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쿠폰을 모으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인 개념 아닌가요? 보통 사람이 자기 사업으로 몇백 달러의 부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실로 혁명적이지 않나요? 이처럼 좋은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 프로슈머의 힘입니다. 프로슈머는 저렴한 상품 구매가 아니라 현명한 소비에 집중합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칩니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이미 많은 사람이 부를 창출하도록 도와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소개산업의 진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개사업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경제의 중추적인 힘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은 이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를 창출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인터넷의 효율성, 속도, 프로슈머의 힘이 뭉쳐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자기 사업을 하는 혁신적인 개념을 알아봅시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더 많은 시간과 그 시간을 즐길 돈일 것이에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꿈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내일 마지막으로 프로슈머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결합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죠. 안녕.